안녕하세요. 앵그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중위생관리학에서 소독학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처음에 법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법정 감염병 그리고 소독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책의 순서와는 상관이 없지만 책 부분을 잘 찾으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독의 정의를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죠. 소독이라 함은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성 미생물의 파괴 및 성장을 저지하거나 증식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마디로 감염력을 없애는 것을 말하겠죠. 하지만 단점은 세균의 포자, 아포라고도 하는데요. 포자 또는 아포라 함은 무성생식을 하기 위한 생식세포를 말하는데 그 포자까지는 제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멸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멸균은 병원성 또는 미생물 및 아포를 포함한 모든 균들이 사멸된 무균 상태를 말합니다. 즉, 포자까지 다 없애는 방법은 멸균이라고 해요. 살균은 균을 죽인다라는 뜻인데요. 미생물을 급속히 사멸시키는 방법을 살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독과 멸균의 차이는 아포를 완전히 없애느냐 아포를 없애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아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멸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살균은 미생물을 급속히 사멸시키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방부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병원성 미생균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법. 정균이라 함은 미생물의 증식을 정지시키는 방법. 여과라고 함은 균체로부터 미생물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독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3가지 한번 기억을 해두실까요? 온도, 수분,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독력이 큰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자면 멸균이 가장 크고요. 소독의 효과가 높겠죠. 그리고 살균, 그리고 소독, 그 다음 마지막 방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미생물을 멸균하거나 소독을 한다는 것은 미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이나 세포막 그리고 핵산 등의 세포 내 함유물의 작용을 저해하거나 파괴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원리들은 균체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나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거나 세포벽 및 세포막을 파괴하거나 가수분해를 하거나 탈수작용을 하거나 산화작용 등의 기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멸균과 소독은 이러한 세포들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미생물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재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미생물에서 제가 병원성 미생물과 비병원성 미생물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병원성 미생물은 인체에 침입을 하게 되면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이에요. 예를 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원충류를 말하고요. 비병원성 미생물은 말 그대로 병원성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 균이기는 하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효모나 유산균은 비병원성 미생물입니다. 병원성 미생물부터 한번 볼게요.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 단세포 미생물로 인간에게 기생하며 질병을 유발하는 균입니다. 생물체나 자연환경의 모든 곳에서 존재하고 있고요. 번식력도 뛰어나죠. 증식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종류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결핵, 나병, 백일해 등은 세균성 감염병, 세균에 의한 질환이 됩니다. 세균이 원인이 돼서 일으키는 감염병이에요. 자, 두 번째 바이러스는요. 미생물 중에서는 가장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핵산 DNA와 RNA 중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단백질을 합성하고 에너지 생성 기구가 없으며 살아있는 세포에서 증식 및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은 항생제 등의 약물의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거나 감염원으로부터의 접촉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은 홍역, 간염, 소아마비,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내염, 에이즈, 그리고 코로나. 세 번째는 동물성 기생체로 먼저 진균, 사상균 및 곰팡이라고도 하고요.
아포를 형성하는 생물로 광합성 및 운동성이 없습니다. 포자라고 하는 생식세포를 형성을 해서 증식하고 번식하는 특징이 있고요. 효모나 곰팡이, 백선 등이 대표적인 진균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는 리케차, 바이러스와 세균 사이에 속하는 미생물로 살아있는 세포에서 증식을 하고요. 알을 매개로 흡혈 시 리케차가 배출을 됨으로써 질병을 유발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진티푸스, 발진열, 양충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미디아, 기생숙주 내에서 이분열 증식을 하면서 한번 감염되면 재감염이 일어나고요. 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질병을 유발합니다. 트라코마 등이 있고요. 마지막 원충류는 사람에게 병이성을 드러내며 중간 숙주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면역이 생기는 일은 드물고요. 원충에 따라서 포낭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간 생존하기도 합니다. 말라리아나 아메바성 이질, 그리고 회충, 구충, 간흡충증, 폐흡충증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의 크기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미생물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곰팡이예요. 그리고 효모, 그 다음 세균, 그 다음 리케차, 마지막이 바이러스입니다. 미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하다고 했죠. 미생물은 언제 증식이 잘 되는지 증식 환경을 한번 볼게요. 온도는 미생물은 적당한 환경에서 분열 및 증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온도, 수분, 시간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미생물 증식의 적절한 온도는 28도에서 32도씨, 수분은 세균은 75에서 85%, 건조할 때 사멸하는 균도 있어요. 그래서 건조할 시 사멸하는 균은 임질균이나 수막염균은 건조하면 죽고요. 건조한 환경에서도 내성 있는 균도 있어요. 결핵균은 수분과 상관없이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호기성균이라고 해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균이 있어요. 디프테리아, 결핵, 백일해, 녹농균이고요. 혐기성균이라고 해서 산소가 없는 곳에서 증식할 수 있는 균. 보툴리누스균, 하성풍균, 가스궤적균. 그리고 통성혐기성균이라고 해서 산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증식을 하지만 산소가 있으면 증식을 더 잘하는 균. 대표적으로 살모넬라균, 포도상규균, 대장균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기성, 혐기성, 통성혐기성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도 좋아요. 그리고 미생물의 적절한 pH는 최적 수소이온 농도는 6에서 8, 사멸 수소이온 농도는 pH가 5 이하이거나, 그러니까 산성을 띠거나 pH가 8.5 이상의 알칼리성을 띠게 되면 사멸할 수가 있어요. 영양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생물 증식 시 필요한 에너지나 영양분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미생물의 증식 환경도 한번 알아봤어요. 자, 소독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용액. 용액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된 액체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용액의 대표적으로 이제 석탄산수. 석탄산을 물에 희석해 놓은 석탄산수를 용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 예를 들면 물이 되겠죠. 석탄산을 물에 희석을 해놨을 때 물은 용매가 되는 거고요. 석탄산은 용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질은 용액에 녹아있는 물질. 그래서 석탄산. 용해는 액체 속에서 물질이 균일하게 녹는 것을 잘 녹아있다라고 해서 용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퍼센트는 수용액 전체를 100으로 해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원액의 양은 퍼센트. 예를 들면 자, 석탄산 3ml에 물 97ml를 혼합해서 100ml의 소독약을 만들었을 때 이 소독약의 농도는 3%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퍼밀리는요, 소독액 1000ml 중에 포함되어 있는 소독약의 양을 퍼밀리라고 합니다. ppm은 용액량 100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양을 pp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소독의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드려봤고, 이번에는 이 소독법의 살균 기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미생물 단백질의 응고작용으로, 이 말은 세균의 단백질을 응고해서, 그러니까 굳게 만들어서 소독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이 응고작용을 해주는 대표적인 소독제는 알코올, 포르말린, 크레졸, 스몽수, 석탄산입니다. 두 번째로 미생물을 산화작용으로 효소대사를 저해해서 소독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소독제는 차염소산, 염소, 표백분, 오존, 과산화수소, 과망산 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삼투압에 의한 작용으로 미생물의 삼투압을 통해서 수분이 탈수가 돼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 이건 알코올과 무기염료가 있고요. 미생물의 세균 막을 파괴하는 작용으로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리고 미생물의 가수분해 작용으로 석회유와 생석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독법의 살균 기전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대상별로는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병실이나 실내 소독은 3%의 크레졸 혹은 2%의 석탄산, 역선비누, 포르말린수로 소독을 하고요. 토사물이나 배설물이나 대소변은 소각법을 거쳐서 없애야 돼요. 환자 접촉자의 손은 역선비누나 0.1%의 승홍수, 1에서 2%의 크레졸수. 자, 크레졸은 손 소독할 때는 1에서 2%였고 기구나 도구 소독을 할 때는 3%였어요. 그죠? 혹은 1에서 2%의 석탄산수. 금속류는요. 자, 부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70%의 알코올이나 크레졸, 포르말린, 역성비누로 소독을 하면 됩니다. 모직물이나 의류나 침구류는 일광소독, 자비소독, 증기소독, 그리고 크레졸수, 그리고 석탄산수. 고무나 피혁 제품이나 모피는 포르말린이나 크레졸, 석탄산 사용하시면 되고요. 화장실이나 하수구, 쓰레기통은 포르말린, 석탄산, 크레졸.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병원의 화장실에서 많이 나는 냄새가 그 독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게 바로 크레졸이에요. 음료수 소독은 염소나 표백분, 자비소독, 저온소독법, 초고온 살균법을 사용을 하시고요. 인체 창상용 소독약은 먹퓨로크롬 액이나 희옥도전기, 아크리놀,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독학에서 알아야 되는 물리적인 소독과 화학적 소독의 종류를 제외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그리고 대상별 소독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책을 잘 찾아보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